김용옥 교수 말씀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봐요. 아, 김용옥 교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제가 네. 뽑아왔는데 네. 이게 부적절하다. 5월 2일자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건가 그렇죠? 네네. 5월 3일. 5월 3일입니까? 네. 날짜 중요한 건 아니고. 날짜 중요한 건 다 읽어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글쎄 이 특정 학자의 말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아, 워낙 또 파격적이라서. 워낙 뭐 김용옥 교수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워낙 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김가수 평론가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여러 층위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어떤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막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얘기가 됐건. 근데 문제는 네. 이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글을 보면요. 아까 지금 기후제 얘기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일단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이제 군주처럼 자꾸 비유되는 것 같아서 그게 그런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얘기 아니고 선조하고 비유라고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을 비유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요. 전 맞다고 봐요. 100% 맞는 얘기입니다. 선조가 그때 의주로 도망가고 임진왜란 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히 비겁하게 엉터리 방송을 하고 피난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맞다고 보는데 다른 것보다 이것도 김용옥 교수한테 제가 지엽적인 시비를 걷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 그대의 대통령이라는 명분은 오로지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인데 맞죠? 그 정당의 법률적 근거인 선거 자체가 불법 선거였다는 것은 이게 바로 국정원 댓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대선 불복이죠. 네, 대선 불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 가지 지금 지난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대단히 정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학자적으로서 논거에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틀렸다 맞다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뭡니까? 이 세월호의 참사를 또다시 정치적인 부분을 끌어갈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글이. 그래서 이 글이 부적절하다 보는 것이고, 저기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가라 말하는 김용옥 교수의 개인 의견이에요. 우리는 그 개인 의견이 잘못됐다 못됐다를 각자에 따라서 비판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맥락이나 문맥 속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사회적 논의를 끌고 갈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우려 가능한데요. 네. 선비나 지사나 사회적 의인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그 감흥력은 그때 시대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는데요. 예컨대 도올 김용옥 선생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역대 정권에 대해서 김용옥 선생이 이런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 지면 통해서 이자 저자라고 그건을 하면서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던 글을 저는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정부에 다 비판적인 뭔가 목소리를 실정이 냈다. 생겼을 때 네, 맞습니다. 그걸 참을 수 없는 격앙된 지식인의 목소리예요. 네. 그걸 기저를 따져가면서 정책으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김용옥 선생한테 많이 감흥돼서 정말 그렇지라고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정치 행동을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노의 표출이에요. 이 정도 목소리조차 못 내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숨지기는 사회, 북한 같은 사회예요. 정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옹위하는 얼마나 또 극단적인 목소리 세상에 많은가 말이에요. 네, 그런 쪽에 학자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다만 그러니까 넓은 이게 뭡니까 넓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국민 분노가 여기까지 와 있는 제 거죠. 말씀에 대한 뭐 반론까지는 아니지만 그 언급을 하셨으니까 저도 언급을 한 말씀 드리고 네네. 저는 그 김갑수 평론가 말씀에 100% 동의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사에서는 그야말로 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 물러나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그 생각을 가짜는 비판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 그야말로 군주시대 왕권을 가진 군주처럼 표현할 때 그 말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는데 그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이 틀리면 내가 비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단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말들이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마찬가지. 제가 만약에 그 당시 도올 김용옥 선생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논평을 저한테 부탁했다면 저도 비판적이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네. 그때가 아닌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김용옥 교수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말이 자칫 다른 논점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을 저는 걱정한다는 거죠. 네. 저 어려워지고 있어요, 잠깐만, 이야기가. 예. 이거 다 이제 우리- 김용옥 교수에 아니, 대한 아니, 이야기는 다 짧게 했죠. 할게요. 예. 짧게 할게요. 짧게. 최 교수님 말씀이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래요. 보면은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도올조 김용옥 이 양반은 여기 삼국지연에 보면 예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 기성 권력에 대해서 맨날 보면 반대하는 사람. 조롱하고 비웃고 네, 비판하는 반대하고 비판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는데 문제는 최 교수님 말씀대로 김용옥 씨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뜩이나 지금 잠복하고 있는 그리고 숨죽이고 있는 이른바 대선 불복적
이봐 대통령. 이거 바로 채널 앞에 가면 늘 붙어 있잖아요. 박근혜 하야 이명박 구속. 그 붙여서 항상 촛불 드는 그 사람들 불씨를 지피지는 않을까.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 얘기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 뒤에 얘기해야 되는데 김영옥 교수의 말에 대해서 박근혜 하야하라 이거 강조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메시지 핵심 걸 잘 읽어보면 국민들의 행동하라예요. 불의가 있고 못마땅한 게 있을 때 숨죽이면 언제라도 이런 문제는 반복되니까 그 조용히 권력의 힘에 자본의 힘에 끌려다니는 국민 되지 말고 살아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요지가 지금 이 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언제라도 필요한 가치예요. 당장 지금 그나마 촛불 들고 있는 그 연약한 학생들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 촛불 얼마나 했냐 6만 원 주고 일당 받고 시위 온갖 얘기하는 사람 생겨나잖아요. 잘못된 얘기죠. 제가 김용옥에 행동하지 대해서 않는 하나만 국민이 더 드릴게요. 있는 나라는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용옥 우리 교수님께서 과거에도 많은 글을 쓰고 최근에도 많은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 종편에서 지금 김용옥 교수가 얘기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벌써 한 10여 분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딱 하나예요, 제가 보기엔. 하야라는 아주 자극적이고 거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외에 네, 다른 얘기가 글 쓰신 됩니다. 거는 이 정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거꾸로 김용옥 우리 그 교수님께서 좀 국민들이 관심 안 가져주시니까 너무 오버해서 쓴 글인 것 같거든요. 네, 오버했다. 예, 오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버해서 쓴 글을 가지고 무슨 것은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고 없고라는 이렇게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김호흡 교수님이 최근에 쓴 글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한 글인 것 같아요. 자,